그날 아침 평소처럼 시장 골목을 걸어가다가 익숙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30년을 넘게 드나들던 그 작은 반찬 가게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안에서 주인 할머니가 눈을 마주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와 문을 살짝 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된다고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묻기도 전에 문은 다시 닫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 몇몇이 나를 힐끗거리며 지나갔고 그 시선이 온몸에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을 넘게 단골로 다니던 가게에서 출입을 거절당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이 떨리고 입안이 바짝 말라왔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시장통의 활기찬 소음도 모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아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 반찬 가게는 내가 이 동네로 처음 이사 왔던 해부터 다니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30을 갓 넘긴 나이였고 아이 둘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작은 빌라에 처음 둥지를 틀었습니다. 동네가 낯설고 아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시장 골목만큼은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반찬 가게는 매일같이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보다 20살쯤 많았는데 말수는 적었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직했고 반찬 맛도 깔끔했습니다. 김치 하나를 담아도 대충 담는 법이 없었고 간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이들도 그 집 콩자반이랑 멸치볶음을 좋아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싸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저 손님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아들 둘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도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인사를 나눌 때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나는 그 가게를 계속 다녔습니다. 할머니도 점점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어졌지만 가게 문은 매일 아침 열렸습니다. 명절 때면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조금 더 담아주기도 했고 나도 과일을 사가면 한 움큼 덤으로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우리 둘이 서로를 잘 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가게는 내게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녁 창거리가 고민될 때면 할머니가 무심히 건네주는 나물 한 봉지에 근심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가게에 들어서면 먼저 인사를 건네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반찬을 담아주는 손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재는 저울에 올려놓는 동작이 어딘지 모르게 서두르는 것 같았고 포장도 대충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도 불편하실 테고 장사도 힘드실 거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갔을 때도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반찬을 담아줬고 계산을 받을 때도 말없이 돈만 받았습니다. 나는 괜히 목소리를 밝게 내서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을 걸어봤지만 할머니는 그러게요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돌이켜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샀고 값을 제대로 지불했으며 무례하게 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 다른 손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님과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은 찬바람이 부는 것보다 더 시린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굳은 표정은 내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박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나는 용기를 내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걸 느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나는 계속 그 가게에 다녔습니다. 다른 가게로 옮기는 게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었지만 30년을 다닌 곳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고르던 반찬을 다른 손님에게 먼저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온 손님을 먼저 응대했습니다. 나는 그냥 참고 기다렸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다른 가게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상해가며 다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쉽게 잊혀질 만큼 가벼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안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수많은 눈인사와 이름 모를 배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을 한순간에 던져버리기엔 내 미련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가게에 갔을 때 할머니가 문 안에서 나를 막아섰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다른 손님들이 당신을 보면 불편해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체 무슨 이유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그냥 소문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무슨 소문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무엇에 대해 변명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소문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문이 나를 30년 단골 자격에서 쫓아낸 것일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내 눈을 쳐다보지 않았고 나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뒤돌아서서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허무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어온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는 죄인이 되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가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갈 때도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와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반찬은 다른 가게에서 샀지만 맛이 영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그 맛이 그리웠지만 다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밤마다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문이었을까? 누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했을까?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에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어떤 사람이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도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줘야지라고 한마디 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 자리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혹시 그때 내 말이 누군가 기분을 상하게 했던 걸까요? 그게 소문으로 퍼진 걸까요? 하지만 그 정도 일로 30년 단골을 내쫓을 이유가 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했습니다. 억울함은 독처럼 퍼져 내 일상을 마비시켰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청해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30년 우정이 소문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새 반찬 가게 안 다니냐고 할머니가 섭섭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섭섭해한다니요. 하지만 그분 말을 더 들어보니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머니 가게 반찬이 요새 맛이 없어졌다고 험담을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전해 들은 할머니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게 반찬이 맛있다고 추천까지 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걸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는 나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소문만 믿었을까요? 3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그 정도 신뢰도 없었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도 억울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었다면 할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를 믿었던 만큼 할머니의 배신감도 깊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오해라는 구름이 우리 사이를 가리고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사실 할머니도 피해자였던 건 아닐까?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할머니는 그걸 믿어버렸고 나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고 결국 우리 둘 다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에게 한 번쯤 확인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소문만 믿고 나를 멀리했을까요? 그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을 지날 때마다 그 골목이 보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고 그 안에서 나는 미움이라는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원망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노인지도 모른 채 나는 그저 그 감정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동네 게시판에 붙은 부고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 할머니의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이제 혼자 남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괜히 가서 또 상처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미움으로만 끝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는데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그냥 나오려고 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할머니의 얼굴을 마주하니 지난 1년의 미움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커다란 이별 앞에서 우리의 오해는 작은 먼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너무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30년을 믿고 지낸 사람이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결국 믿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을 착각해서 소문을 퍼뜨렸고 할머니는 그게 나라고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할머니는 나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나를 너무 심하게 대했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찾아가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마주치면 그때 사과하려고 했는데 나는 영영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손이 내 손등 위로 겹쳐졌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빗장을 단번에 풀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쌓아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동시에 할머니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피해자였습니다. 악에 없는 착각과 소문이 30년 관계를 무너뜨렸고 우리 둘 다 1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고, 나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냥 화만 내고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한 거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우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서로 겹쳐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공백이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그 가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할머니도 나도 서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반찬을 담아줄 때 정성을 다했고 나도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되었으니 가게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함께 살자고 해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할머니는 내게 김치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30년 동안 고마웠다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나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김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미움이 아니라 화해로 마무리되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김치통을 안은 팔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할머니가 내게 준 마지막 진심이자 화해의 정표였습니다. 멀어지는 가게의 간판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절에서 스님께 이 이야기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해라는 것이 독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살을 맞았을 때 중요한 건 누가 쏘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화살을 빼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오해를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화살을 빼지 않고 그대로 품고 살았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 다 독화살을 품은 채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1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화해할 수 있었던 건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오해와 화해의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풀지 못한 오해나 미움을 품고 계신다면 그것이 나를 먼저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원망보다는 이해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슬픔과 미움은 흐르는 물에 실어 보내시고 오늘 하루는 오직 기쁨으로만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